안녕하세요. 잘생긴 유미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리급 실기 2017년 상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GTQ 포토샵 1급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어서 또 부지런히 커마 리급도 같이 병행해서 올려야 되는데 초반에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좀 많이 버버버버 거려가지고 GTQ 영상들을 올려서 제가 지금 커마 리급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다시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5개뿐이 안 남았는데 5개 영상을 마저 올리고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는 거는요. 엑셀 기초 다지기 커마 리급은 계산 문제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마도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라는 그 고민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계산 문제만 뽑아놓은 계산 문제 10회차를 풀면 거기에 지금 뭐 최신 문제에 나오는 함수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오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최신 기출 문제들을 그냥 하나씩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시면 다 푸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요, 2017년 상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은요, 입력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상품, 코드, 탭, 부분, 제조사, 탭키로 열을 이동을 하시고요. 재고량, 탭, 비고, 그 다음에 엔터로 치기로 했죠. 영어 같은 경우에 캡스락에 불이 켜놓으면요. 내가 입력을 하더라도 대문자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입력을 하실 테고 캡스락이 꺼져 있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어, 대문자로 입력이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해서 쓰시는 게 낫겠죠. APN 빼기 54, JRD 빼기 13, XBW 빼기 68, JRD 빼기 35. 맞네요. XBW 빼기 72, APN 빼기 82. 그 다음에 선반류, 조리도구, 정리용품, 조, 선반류, 선, 라인 주방.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을 라인 주방이 아니네요. 선반류, 정리용품. 그래서 한 글자만 입력을 해도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서 쓰시는 겁니다. 한국 키친. 네, 한국 키친. 소문자를 쓰실 때는 캡스락을 꺼두시면 돼요. 상공주방, 한국 키친, 클린 쿡라인, 클린 라인 주방, 클린 나 이렇게 쓰면 입력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키친 수납 정리대. 오타가 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잘 보고 입력을 하시되 이 부분이 자기가 3분 이상 넘어간다 라고 5분 이상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그래서 한 3분, 4분 정도에 잘 입력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입력을 하시고 순서대로 푸시면 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나머지 다 풀고 시간 남았을 때 입력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했죠? 이게 지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숙달이 되면요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렇게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좀 입력을 해주세요.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 주 주문 요청, 이번 주 주문 요청, 2, 4, 4, 2, 2, 4, 2 이렇게 하면 빠르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타가 나지 않고 3, 4분 정도에 입력을 할 수 있으면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순서상 더 낫겠죠. 그래서 타자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고, 5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2점이잖아요? 이거는 항상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1부터 G1까지 우리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같죠?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컨트롤 Z. 제가 딴 생각하고 있나 봐요. A1부터 G1까지. G1까지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위에서 굴림체. 크기 20. 스타일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쵸? 그럼 1번이 끝나고요. G3셀에 입력된 문자열을 G3셀을 선택을 해서 총액이라는 문자열을 선택하시고요. 한자키를 누르면 바뀌죠? 총액으로 변환하시오. 변환하고 F4, F15 영역 F4부터 F15 영역은 어떻게 해요?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시오. 여기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24, 25, G4, G15 영역은 24, 25, G4, G15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를 하는데 표시 예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숫자가 그냥 3,000원이 3000이 3,000,1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샵, 샵샵샵 1이라고 쓰면 되지만 예시에 0이 0원이야 라고 돼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1의 자리를 0으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샵, 샵샵샵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에 1의 자리가 0일 때 0원으로 표시가 된다면 여기 첫 번째 1의 샵의 자리를 0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밑에 2020년 1월 저거는 제가 문제를 복사를 하면서 안 지웠네요. 저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이 3,000,1 0이 0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5번이요. A3, G3, A3부터 G3 영역을 그 다음에 A4, D15, A4부터 D15까지 선택을 해서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그러면 가로 가운데로 맞추되 A3, G15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설정하시고 얘는 가운데 정렬 하고요. A3부터 G15까지 글꼴 위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거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1번에 2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죠?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조건부 서식이네요. 그쵸? 조건부 서식이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 A4, F14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A4부터 F14 영역을 선택을 하되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행 전체. 그리고 여기 체험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체험 코드를 기준으로 여기가 P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죠? 글꼴색은 빨강, 배경색은 녹색으로 지정을 해주래요.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범위를 선택을 하고 체험 코드 왼쪽에 한 글자가 P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걸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는 레프트 함수를 써서 제일 첫 행에 해당하는 여기 도구누의 체험 코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라고요? 달러가 붙어 있으면 얘는 절대로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옆으로 당길 때는 얘가 P야 이렇게 물어봐서 맞아 라고 하면 서식을 적용해 줘야 되니까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밑으로 당길 때는요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쵸? 밑으로 당길 때는 C4가 C5가 돼야지 K를 계산하고 S를 계산하고 P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커마 리급에서 행 전체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면 내가 조건을 만들 때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두 번을 땅땅 그냥 기계적으로 치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의 값이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여지고 P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죠? 여기서 컴마 1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서 얘가 P야?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처음에 글에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서 P가 맞아? 라고 하면 true가 되고요. 얘가 옆으로 가더라도 달러가 영어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P가 나오고 옆에도 P가 나오고 옆에도 P가 나오면 전부 다 참이니까 거기에 서식을 적용하면 되죠. 그런데 컴퓨터가 밑으로 한 칸 내려갔을 때는 영어에는 달러가 붙어 있지만 숫자에는 달러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C5가 되니까 얘는 P야? 라고 물어봤을 때 거짓, 옆으로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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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이렇게 해서 항목을 기준으로 F4 두 번 땅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글꼴색은 빨강, 배경색은 녹색. 자, 글꼴색은 빨간색, 채우기, 배경색은 녹색. 어떤 게 녹색이죠? 자, 연한 녹색. 이게 녹색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녹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확인, 확인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자가 들어가는 애들만 다 바뀌게 되고 1번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계산 작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퍼 함수와 프로퍼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퍼랑 프로퍼라는 함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수명과 팀명이 있는데 선수명이 킴지라고 되어 있고 팀명이 라이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킴지가 앞에 있는 K가 대문자로 바뀌고 라이언스가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퍼라는 함수와 프로퍼라는 함수를 써보셔야겠죠? 여기에 어퍼 먼저 쓰면 텍스트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니까 이거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프로퍼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랬더니 각 단어의 첫 대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수명을 딱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단어가 K가 대문자로 바뀌고 그죠?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소문자로 남고 그러면 선수명이 먼저 오고 가로 열리고 팀명이 오니까 우리는 프로퍼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 연결 연산자를 써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팀명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가로가 열렸죠. 그래서 가로를 하나 열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팀 KH의 가로가 열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뭐가 오면 돼요? 연결 연산자를 써서 어퍼라는 함수를 또 불러와서요. 팀명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됐는데 뭘 더해줘야 돼요? 가로를 닫아주셔야죠. 연결 연산자를 써서 문자열인 가로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다가 가로를 집어넣어 주시면 선수명, 팀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요. VLOOKUP과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라지 함수를 VLOOKUP을 쓸 참조 함수가 있나요? 자, 문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 고객명을 셀에 표시하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어보세요. 마일리지의 기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친구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 68만 4천원, 63만 5천원 얘네요. 그죠? 얘의 뭐를 갖고 오라고요?
얘에 해당하는 뭘 갖고 와요? 고객명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김문호라는 값이 여기에 뿅 오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지랑 브이룩업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라지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라지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라고 한 다음에 브이룩업은 이 수직에서 찾는 거니까 버티컬에서 찾는 거니까 여기서 이 값에 해당하는 정확한 고객명이 뭐니 옆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 뭐니 얘를 갖고 와 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해요? 라지라는 함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브이룩업 먼저 쓰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자고요.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명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잖아요. 그러면 나는 컴퓨터야 이 범위들 안에서 컴마 헤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도 라고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룩업 밸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범위 안에서 63만 5,200원에 해당하는 값을 찾은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 라고 하는 게 v룩업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v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얘고 컴마 어디서요?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v룩업은요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한 다음에 지정한 열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마일리지 고객명 입표를 다 집어넣어 함수니까 이렇게 하고요. 밑으로 잡아 당기지 않으면 F4를 굳이 씌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컴마 왜? 여기서만 계산이 되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 번째 있는 열에서 갖고 올 건데 두 번째 열에서 갖고 오되 우리는 정확한 값이잖아요. 0이라고 치면 저거에 해당하는 김문호라는 사람을 갖고 오겠죠. 만일에 VIP 등급을 갖고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범위를 녹색의 범위를 이렇게 옆으로 해주되 녹색의 범위를요. 녹색의 범위를 이렇게 해주되 열 값을 몇 번으로? 세 번째로 그쵸? 여기서 첫 번째 열에서 값을 63만 5,200원을 검색한 다음에 내가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는 열의 값을 갖고 와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아 김문호 2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이요. if와 랭크 함수. if와 랭크 함수가 쓰이면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 if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내가 넣어주는 참값, 아니면 거짓값. 랭크는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쵸? 자,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거의 엑셀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if와 랭크 함수가 쓰이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총점을 기준으로 등수를 구하는 게 순서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값을 기준으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되 얘는요 우리가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F4를 씌워 주셔야 되고 내림차순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랭크 함수랑 절대 참조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그냥 어려울 뿐이에요. 커마 리그는 어려운 게 되니까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엑셀 기초 다지기. 잘생긴 이민남 유튜브에 엑셀 기초 다지기 재생 목록을 보고 오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계산 문제는요 쉽게 풀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고 연습을 또 해보세요. 엔터. 그러면 이 등수들을 일단은 보고요. 그쵸?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if를 씌우되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1등일 때 대상을 주고요. 2등일 때 금상을 주고 나머지는 공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는 1일 때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1등만 true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2등부터 10등까지는 그냥 다 false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요, if 함수를 씌워서 내가 1일 때 나는 여기에 대상을 줄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짓값이 오잖아요. 거짓값이 오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금상, 2등일 때는 금상이 되는 거고 아닐 때는 공백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금상 아니면 공백.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true에 해당하는 값이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가 1일 때 내가 대상이랑 금공이라고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금상 아니면 공백이라고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금상이랑 공백을 나눌 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이 는 1이 아니라 얘가 2면 얘가 대상이 아니라 금상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면 돼요? 공백이 오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얘의 식을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ESC를 누르면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상이랑 공백에 해당하는 코드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1등일 때는 대상, 2등일 때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푸실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의 함수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도 쉽게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산 해원수? 이거는 보너스 문제가 아니네요. count if 써가지고 여기 안에서 count 숫자를 세는데 if 뒤에 조건이 붙은 거야. 그러면 뭐예요? 지역이 안산인 사람을 세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안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수를 세주니까 값이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렇죠? dsum, dcounter, dmax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거는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요. 또 쉽게 나왔네요. 자, 일단은 합계랑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dcounter라는 함수를 써야겠네요. count라는 함수가 나왔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counter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counter는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는 거고 count는 숫자만 세주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될 게 뭐예요? 아,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조건은요. 성별이 남이야? 성별이 여야? 지역이 안산이야? 가입 연도가 2015야? 이런 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산 회원수를 세야 되니까 지역이 안산이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만들었고 dcounter라고 쓰겠습니다. dcounter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표 전체를 집어넣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필드는요. 계산할 필드인데 지금 우리는 count합니다. 그쵸? 카운터는 숫자 문자를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명이라는 필드에서 문자를 셀 수도 있고 성별이라는 필드에 문자를 셀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문자를 셀 수 있고 가입연도라는 이 필드에서 숫자를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라고 쓰면 1번, 2번, 3번, 4번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카운트가 쓰였다. 그럼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 써야 돼요? 네. 4번을 쓰셔야죠.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데 얘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콤마. 크라이테리아는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안산이니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3명이 나오겠죠. 4번도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고 우리 실력이 좋아진 건가요? 왜 좀 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5번이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지역이 마포인 사람들의 판매 총액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담당 지역이 마포야? 그쵸? 그러면 판매 총액의 평균을 구해 라고 했으니까 average if를 쓸 거예요. average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어. 그 조건이 담당 지역이 마포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레인지,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라고 했으니까 조건의 범위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크라이테리아, 마포를 찾아 큰 따옴표에서 마포라고 쓰셔도 되고요.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럼 에버리지 레인지, 에버리지는 평균, 레인지는 범위. 판매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판매 총액의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평균이 나오겠죠? 자,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좀, 뭐 다른 설명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기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좀, 이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세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거를 알면,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자,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피벗 테이블은요, 지금 이렇게 1차원적인 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를요, 2차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업부에, 생산부에, 기획부에, 격리부에 대리가 몇 명씩이니? 라고 하면, 여기서 영업부에서 하나, 둘, 이렇게 세야 되지만, 이게 1차원적인 표라서 그렇지만, X축, Y축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 부분을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불러오되 동일 시트에 H3셀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에 H3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내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집어넣은 필드명들이 여기에 뿅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필드명을 가지고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여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부서명을 행 레이블, 부서명을요 행 레이블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가죠. 얘는요 X, Y축이라고 하면 Y축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요 열 레이블로 당기면요 얘는 X축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 레이블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값에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아까요. 격리부에 해당하는 직급, 격리부의 대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직급을요. 열 레이블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격리부에 해당하는 가장 대리 부장 사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값으로 이 친구들에 해당하는 이름을 집어두면요. 이렇게 격리부에 해당하는 가장은 1명이고 생산부에 뭐 사원은 2명이고 그러면 신입사원이 오면 격리부에 1명 더 넣어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한눈에 계산이 되잖아요. 지금 이 표는 일자원적인 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려면 이렇게 직접 세서 생각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엑셀을 사용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부서명을 집어넣고요. 뭐에 해당하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 그러면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에 해당하는 값만 한눈에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되 합계가 아니라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합계의 함수를 값필드 설정으로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근 수당도 평균으로, 성과금도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문제 계속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H3셀에서 시작했고 값 형식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하상자의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하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9로 설정하시오. 이거는요. 합계 함수를 해서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실 때 여기 표시 형식을 먼저 누르시고 넘어오시면 2번 하지 않겠죠? 숫자에 천 단위 구분 심표. 이거는 우리가 1번이 2번 문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근 수당도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구분 심표. 요거 했다 치고요. 통화로 해볼게요. 통화로 집어넣고. 자, 성과금은요.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 회계로 집어넣을게요. 회계. 자, 차이점 아시겠나요? 숫자에 천 단위 구분 심표를 넣으면 심표만 생기고요. 통화를 하면요. 숫자 앞에 원자가 붙습니다.
회계라고 하면 이 셀의 앞에 원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럼 얘를 선택해서 디자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9, 보통에서 9번째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평균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이 표에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니까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편리한 기능이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요,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은 이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해주는 거, 합쳐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 1, 2, 3의 품명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합계를 표 4의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러면 마우스패드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이게 순서가 뭐 바뀌어 있지 않은 거니까 얘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선택하는 이 범위들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쵸?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통합에 들어가셔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나요? 합계. 그러면 참조 영역을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추가.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계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요거는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우스랑 이 값들이 만일에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데이터가 더 많거나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왼쪽 열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첫행 왼쪽 열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통합을 걸어주되 얘네들은 일단 지우고요. 지운 상태에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첫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이 표 전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추가, 표 2도 추가, 표 3도 추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첫행 왼쪽 열을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 첫행과 왼쪽 열에서 입고량에 해당하는 마우스 다 모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집어넣고 출고량에 해당하는 이어폰 다 모여? 라고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행 왼쪽 열을 체크를 하시면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데이터가 더 많거나 라고 했을 때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겠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첫행 왼쪽열을 체크 안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첫행 왼쪽열 다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상에서 사용하실 때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정해져서 딱 픽스가 된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뭐 바뀌거나 팔리는 순서대로 입력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이요. 매크로는요 항상 두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식을 사용하는 계산이랑 서식을 지정하는 서식 매크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요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랑 면접 점수를 더한 값을 구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요. A3부터 E3 영역에 강조색 1로 적용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A3, E3을 선택해서 홈에서 셀 스타일에 강조색 1을 적용해 주는 거.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크로도 유형이 항상 반복돼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다른 부분들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표 밖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표 밖에서 개발 도구가 없으면요. 이 메뉴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리본 아래 빠른 실행 도구 사용자 지정 체크하시면 아니요 리본 사용자 지정이네요. 여기 개발 도구를 켜 놓으시면 되겠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첫 번째는요.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총점이라고 이름을 쓰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는
썸이라고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서류 더하기 면적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썸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밖에 나와서 기록 중지를 하셔야죠. 기록 중지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단추를 달라고 했습니다. G3H5, G3부터 H5까지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시되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단추의 이름을 총점이라고. 그 다음에 얘를 주어가지고 이 총점을 눌러봤을 때 계산이 되면 1번 문제는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추까지 다 달고 매크로 정지를 하시면 안 돼요.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매크로는 여기서 구한 식에서 밖에 나와서 멈춰 주셔야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매크로로 들어가서요. 얘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지우시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잘못했을 때. 자, 두 번째 해볼까요? 표 밖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제목은요. 셀 스타일이래요.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A3부터 E3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조색 1 홈에서 스타일을 강조색 1로 바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추가 아니라 도형의 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G7부터 H9, G7부터 H9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요 셀 스타일이라고 쓰래요. 셀 스타일. 그 다음에 별도의 얘기는 없지만 가운데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총점도 가운데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요. 가운데로 맞춰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고 얘를 한번 해보시려면 바꿔놓고 얘를 눌렀을 때 색깔이 바뀌면 매크로 문제 10점도 그냥 쉽게 점수를 딴 거죠. 자, 마지막 문제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수출액, 수입액 저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보이게.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파란색의 화살표를요, 이 칸을 1, 2, 3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야매로 얘네들을 뿅 내려주면 4, 5, 6월 달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 문제는 안 읽었네요. 1번 문제가 그거네요. 2, 4분기 4월 달 6월에 해당하는 수출액과 수입액 차트의 수입액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으면 1, 2, 3호를 빼는 겁니다. 4, 5, 6을 뺀다고 하면요.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더 넣어준다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 그죠? 자, FM으로 하고 싶으시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리고 삭제는요. 범례 쪽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면요. 행렬 전환을 하셔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을 제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파란색을 이렇게 당겨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차트 종류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얘를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범례는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아래쪽. 그러면 제목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 레이블에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입력하면 되겠죠. 2, 4분기 수출입 현황. 그 다음에요. 여기 레이아웃에 범례는 아래쪽. 범례, 축 제목의 범례를 아래쪽으로 맞춰주고 거의 다 했네요. 그쵸? 4번 수입액 계열의 6월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그러면 여기 26,458 얘의 값만 나와야 되니까 한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선택을 하시되 여기 범례 옆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레이블의 아래쪽 그러면 26458 값이 입력이 되고요.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죠. 차트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그림자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요 안쪽 가운데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그림이랑 문제랑 똑같으면요 차트 문제도 해결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에 70점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작업서부터 계산 작업이 40점이고 나머지는 분석 작업 그 계산 작업이 끝난 뒤로 40점은 우리가 쉽게 딸 수가 있어요. 몇 번 유형별로 이 부분만 연습을 하시면 40점을 쉽게 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바꾸는 거 이게 10점, 그쵸?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또 5점 이렇게 해서 70점을 맞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고 70점을 맞추시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쉽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기들을 봐도요, 합격한 친구들을 물어보면 계산 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시간이 뭐 10분도 남고 20분도 남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머리 쓸 일이 없거든. 그냥 매번 나왔던 함수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버시고요. 이 계산 문제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3문제, 4문제 정도 맞추면 우리가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상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